자, 오늘 6월 29일 오늘도 블루오션 18원 시장 마감을 했는데 어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일 마감 시황을 볼 때 마감 시황에서 적지 않은 시황을 쓴 사람들이 마감 시황에서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부담이라는 시황을 쓰는 걸 제가 비판을 한 적이 있죠. 우리 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특별히 약한데 이걸 어떻게 글로벌한 이슈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에서 시황 나온 걸 보니까 이제 제일 여러분들 많이 보는 이제 네이버 시황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어쩌고 이제 시황 써놓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해석이 나와 있죠. 무슨 미래에선 연구원은 파월 의장의 연내 2회 연속 금리 인상이라는 매파적 발언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0원 이상 올랐다. 이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이 영향 이제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다 예상하고 있는 얘기, 원데이 투데이 한 얘기도 아니고 상원에서도 얘기했고 하원에서도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 과열 부담을 덜어놓는 과정에서 다워서 부산 단기 과열, 우리나라가 단기 과열이라고요? 무슨 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단기 과열이었던 적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일본 증시는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다시 방송하러 가야 될 때가 됐나 보다 라는 생각도 좀 들고, 방송을 좀 쉬었더니 진짜 말도 안 되는 시황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국내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죠. 왜냐면은 지금 증권사 이야기, 증권 관련되는 계통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만이라도 이제 눈밖에, 정권에 눈밖에 나면은 지금 되게 힘들잖아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뭐 농심이나 이런 경우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로바로 뭐 밀가루가 떨어지면 이제 뭐 밀가루 회사들부터 해가지고 라면 회사들도 막 가서 조지고, 교육 사업들도 문제가 뭐 이제 수능 얘기 나오고, 사실 이번에 이제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모의고사 뭐 6월 모의고사의 킬러 문항이 문제다 그랬는데 나중에 까놓고 보니까 6월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보여줬던 종목 문제들의 정답률이 막 30%가 넘어가니까 갑자기 3년 전 문제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수능을 비판을 하죠. 그러니 사교육 때려잡고, 사교육 시장에서 사교육 이제 회사들 뭐 메가스타트나 이런 데 좀 세무조사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라가 이제 올바르게 이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이니까, 저도 이제 뭐 문재인 정권에 있을 때는 문재인 정권 욕도 많이 했고, 또 이제 이번에 항상 이제 어떤 정권에 들어오든지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는 못 미치기 마련이고,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항상 욕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 보면은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시장 경제 체제에 좀 역행하는 것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그 정관 변경을 하게 되면은 반기마다, 그러니까 분기마다 진행상 보고해야 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불합리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뭐 1년 정도, 2년 정도는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과거에 있었던 회사들, 이미 정관 변경한 회사들도 소급해가지고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크게 봤을 때는 외인 기관들이 보기에는 이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추진하기에는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 정권일 때도 이 플랜폭 기업 카카오나 네이버에 대한 비난들이 높아지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안정적으로 자꾸 투자를 하려고 한다.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기보다는 그냥 문제 안 생기는 쪽으로 움직이려고 한다. 이런 뉴스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새로운 걸 투자하고 새로운 사업을 진입한다고 하면은 그거 실시간으로 보고해 라고 하듯이 분기별로 보고하는 거죠. 보고해 라고 하면은 누가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할까요? 그냥 있는 사업이나 잘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죠. 그리고 세력들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간 우리들이 주가 조작 세력이라고 있긴 하지만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주가 조작 세력이라도 그 사람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 그거 먹고, 끌어내리기 전에 빠져나오고,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게 사실 변동성을 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먹으면은 세력 형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반대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주가 조작 세력이라고 해서 이제 범죄자가 되는 거죠.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그런 수급들 자체가 아예 없어진다면은 주식시장은 정말 맥맛이 되는 겁니다. 수급 자체가 빠져나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수급 자체가 죽을까봐 그게 가장 최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담들이 좀 주식시장에 많이 억누르는 모습 보세요. 거의 완전히 뭐 작살이 났습니다. 작살이 났습니다. 몇 종목들 뭐 하이닉스, 엔솔, 맥 종목 여기 보면 맥 종목 빼고는 뭐 삼성전자보다 다 박살이 났죠. 죄다 박살 났고 코스닥은 뭐 거의 금융 에코프로 한 종목 이 종목이 버텨줬으니까 그나마 지수가 덜 빠졌겠죠. 그나마 그 에코프로도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요. 그리고 IT 몇 종목들 툭툭 튀는 종목들 몇 거 빼고는 반도체 몇 종목들 뉴스 있는 종목들 빼면은 전부 전 섹터가 뭐 개박살이 났습니다. 진짜로. 코스피 163종목 상승에 740종목 하락. 보시면 딱 요 정도만 빼고는 다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뉴스 있는 종목들 몇 종목들을 빼고는 다 개작살이 났다는 얘기. 이것도 빠지는 것도 낙폭도 컴투스 뭐 9%, 테라사이언스 12%, 뭐 낙폭도 작지 않아요. 메디톡스 이제 작은 종목 아니잖아요. 7.8%. 삼천당장 완전히 뭐 지옥 같죠. 13.8%막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니까 주식하기 정말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그게 글로벌한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국내에서 문제가 된 것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국내에서 원인을 찾아야 된다. 현재 시간 어제도 뭐 유럽 시장 나쁘지 않았고 지금도 유럽 시장 플러스권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나스닥 0.27%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괜찮은 시장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이 나스닥이랑 연동률이 높은 편이고 현재 지수 선물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계속 보면은 글로벌 시장이 나쁘지 않아요. 우리 시장이 나빠요. 그러면은 우리 시장에서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2550선 결국은 안 오길 바랬지만 찍었습니다. 60선 딱 붙였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대반등을 줄지. 그러니까 크게 빠져도 2500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 내려갈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추세 한 2550까지 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되돌리지 않을까 하는 반쪽 희망사항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딱 6월 12일부터 해가지고 거의 계속 일방적으로 내려왔어요. 다른 나라들 볼까요? 다른 나라들 보면은 니케이,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랑은 뭐라 그럴까요? 다른 시스템이잖아요. 사회주의 아닙니까? 사회주의 시스템이고 공산주의 시스템이고 공산주의라고 할 수는 없죠. 사회주의 수정된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체계고 우리 같은 민주주의 체계는 다른데 거의 주가는 사회주의 국가랑 비슷해요. 보시면은 나스닥입니다. 12일 어디죠? 여기입니다. 여기 고점이 아니에요. 더 올라갔다가 살짝 눌림목 주고 21선 치고 그냥 전반적으로 상승축에서 21선 살짝 눌림목 주고 올라오는 거예요. 니케이 12일 여기입니다. 나스닥하고 니케이는 비슷하게 가요. 우리나라도 원래는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가는 게 맞습니다. 12일 이후에도 올라왔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살짝 21선 눌림목 주고 올라가는 거. 근데 우리만 거의 중국 주식처럼 움직여요. 12일 고점에서 그냥 내리 꼽았어요. 지금 꼽은 게 오늘이 29일이니까 거의 보름 넘게 꼽은 거예요. 거의 하루 이틀 뭐 반등 주는 날도 있지만은 0.43%, 0.47% 이 정도 반등으로 거의 추세는 하락 추세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하고 중국 경기는 오히려 과거보다 다 멀어지고 있는데 지수는 거의 거기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기에 또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부담들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나라 2550선부터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한번 치고 올라가서 다시 한번 추세를 좀 돌려보기를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 자리, 하락 자리 그래도 추세를 올리고 있는 구간인 건 맞으니까요. 굳이 어거지로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해서 작사를 내놓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과거처럼
부셔놓고 공매도로 부셔놓고 밑에 잡고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개인한테 털고 다시 부시고 이런 반복되는 구간, 소위 말하는 외인들의 단기 트레이딩에 행행하는 외국인들 ATM 장세가 펼쳐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어쨌든 만약에 제가 추측하는 대로 현재 우리나라 시장경제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은 크게 가긴 힘들겠죠. 가도 여기서 이 정도 계속 지지부진 상승 추세.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것도 왜 이어지겠어요? 니케이가 워낙 좋고 나스닥이 워낙 좋고 유럽 볼까요? 유럽이 그래도 보시면 전고에서 얘는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전고점에서. 글로벌 증시가 좋으니까 겨우 우리는 보시면 이제 10월이잖아요. 이게 10월이니까 10월부터 쭉 꾸준하게 올라왔는데 우리는 작년 10월입니다. 작년 10월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거의 뭐 올라온 게 없어요. 작년 11월 자리부터. 근데 10월 저점부터 11월은 여기잖아요. 꾸준하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요즘 추세는 좀 죽었다고 하지만 우리처럼 헤매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박스피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보시면은 월봉으로 봤을 때 빠진 자리가 이미 고점을 다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따지면 3,300까지 가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3,000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꾸역꾸역 이제 매물 돌파한다고 뭐 정고점 돌파하니 많이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정말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이거는 어찌됐든 간 국내 사정이고 이거는 당분간은 사실은 정부에서 스탠스를 바꿀 것 같지 않으니 결국은 단기 매매가 횡행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겠다. 과거처럼 외국인들의 단기 매매나 ATM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은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몇 종목들만 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이런 주식이지만 2,500원에서 지지를 준다면 좀 반등을 주고 한 2,700선까지만 오면은 또 그때 돼서 또 조정을 주고 이런 상황들이 오겠지만 긴 호흡으로 매매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우리나라도 정책의 변화가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